오늘은 짧은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대구 명문고 교사 등 사교육 카르텔 관련 100명 송치,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해온 경찰이 대구 지역 교사를 비롯한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 총 126명을 입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치된 100명 중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 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대표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당거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 A고등학교의 교사 B씨는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모아 문항 제작팀을 꾸리는 등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고교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역 안팎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A고교 측에 교사 B씨를 중징계할 것을 통보. 저는 이 사건을 논쟁화하자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공교육에 있는 시험지가 유출됐다, 이런 기사 처음 아니죠. 근데 이번 사건은 좀 사이즈가 아주 크네요. 평가원 직원까지 연루가 돼 있고, 교수들, 교사들, 대형 사교육업체, 법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굉장히 큰 사교육업체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한 신문을 찾으면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3,000문항을 팔았다더라,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입시비리나 공교육의 신뢰도 이런 걸 이야기하자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모들의 이 비틀린 욕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들 1등급 만들고 싶은 부모들, 아이를 스카이 보내고 싶은 부모들, 내 아이 의대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이런 부모들이 없다면 이 사건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뒤에 돈이 숨어 있죠. 분명히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갔기 때문이지 인간적으로 친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문항을 제작해서 문항을 팔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카르텔이 형성이 됐겠죠. 그 소비자가 부모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의 안타까움은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의 안타까움은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사건 말고도 그렇게 묻혀진 이런 사건들도 소소하게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극히 공부 열심히 시켜서 대학 보내고 싶은, 내 아이 열심히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도 쫓아갈 수는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주고 한 달에 400만 원씩 사교육비 써가면서 내 아이 뒷바라지하면 스카이 갈 것 같고, 그래서 미치도록 헌신하는 이런 부모들, 그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의 비틀린 욕망과 또 그 욕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이 모든 욕망, 결국은 돈에 관련한 욕망이죠. 부모가 아이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적인 풍요와 연결되니까요. 이 욕망이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아이가 그렇게 피해보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도 많이 하는 얘기이고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도 많이 얘기합니다. 어머님이 얘기하는 성공이 과연 스카이와 의대와 삼성 입사와 현대자동차 입사와 판검사가 되는 거와 의사가 되는 것, 그것만이 성공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경기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꼭 서울대 넣어야 되고 의대를 보내야 되는 이런 부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비틀린 욕망과 나의 결핍이 만나서 내 아이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는 결코 공교육을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투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비틀린 욕망 안에서 내 아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엄마 우리 반 1등은 시험 때 맨날 잠만 잔대. 학교에 와서 잠만 자. 근데 걘 너무너무 성적이 좋아. 난 해도 안 되나 봐. 난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많이 있죠. 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 그래?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들 속으로 그 아이가 혹시 이런 의심을 가지실 건가요? 아니면 잘 못해도 괜찮아. 그냥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넌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전 그걸 묻는 겁니다. 어머님들 안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지. 혹시 나에게도 누군가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건네드릴 테니 어머님 한 2천만 원 내놓으시죠. 이러면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빼서라도 그 2천만 원 건네주고 싶은 부모는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부모라고 그러면 내 아이 못 구하십니다. 못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아이 삶이 불행으로 마감할 겁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는 끊임없이 성공만 얘기할 거니까요. 너 행복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할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욕망은 어떤 건지, 내가 이런 비틀린 욕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의 욕망으로 내 아이를 어떤 식으로 밀어붙였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 경기장에서 나갈까? 나 그냥 이 경기장에서 내 아이에게 그래도 넌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러면서 내 아이를 채찍질해야 될까? 아니면 그들만의 세상이니까 난 여기서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좀 내볼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어떤 결론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그냥 오늘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마음에 이런 욕망은 혹시 없으신가요? 또 어머님들 마음에 용기 있게 나는 이 판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용기는 과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